2019년 기준으로도 벌써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한 520만 가까이 됩니다. 작년은 추정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국내 골프 시장이 성장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MZ 세대와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분들이 이 골프 시장에 들어와서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존,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2021년에 플레이 라운딩 수가 7천만 회가 넘습니다. 하루에 19만 회 정도가 라운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골프가 대중화됐다. 실제로 5,500만 인구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스포츠가 됐으니까 골프 인구들 그리고 골프 산업들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한국 골프가 어떻게 보면 K 골프라고 생각하는데 이 K 골프의 어떤 세계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3프로TV 늘 성원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스페셜 프로그램을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자, 뭐 시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실 이제 시즌이긴 한데 그나마 겨울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예, 요즘엔 저변도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MZ 세대들도 이 골프를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정말 인기 스포츠 그리고 조금씩은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골프 그리고 골프 산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자, 이 골프 산업의 규모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 그러고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가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 골프 산업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 특별히 상장 기업들도 속속 출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MZ 세대들은 왜 이렇게 골프를 갑작스럽게 좋아하게 됐는지 이런 재밌는 얘기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분 모르시면 골프 잘 모르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국가대표들을 가르치시는 골프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커 프로님 일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소개가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고 프로님. 아니요, 전혀 모자라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순간 막 그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좀 참고 있었습니다. 골프 다이제스트라고 정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골프 잡지가 있죠. 세계 50대 골프 교습가로 선정이 되신 정도. 한국을 대표 고진영 프로가 애제자지 않습니까? 뭐 따님이세요, 고 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좀 오해도 하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아카데미에 고씨들이 많았어요. 고진영 프로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한 선수들도 많지만은 희한하게 고씨 선수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옆에 계신 분은요. 한화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께서 나오셨는데 이분은 또 골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매번 좌절하는 일반 주말 아마추어, 골프. 주말 골프. 그러면서 하나그룹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좀 하죠. 그리고 중국 쪽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중국 자본시장 연구의 이사장 겸 회장. 자, 최영진 전무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자산운용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골프 프로그램에 불려 나오셨어요? 뭐 저희 회사에서 몇 가지 골프 관련한 이제 스폰을 하는 행사도 좀 있고요. 골프와 투자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한화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 대회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려고 자리했습니다. 저 PGA 국가대항전 하시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8개국 대항전. 이번에는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게임이라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차 나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라베가? 라벨 한 82타까지 쳤는데 그건 동행자나 캐디의 도움이 있을 때 한 그 정도 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한 90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라벨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핸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82타는 생각보다 그래도 그러면은 한 평균 한 지금 90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 90개. 우리 김 프로님 라벨가 몇 개예요? 저는 79타가 라벨인데 요즘엔 90타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도코 프로님하고 제가 라운딩 한 4번 했거든요. 네네네. 고도코 프로님과
골프를 치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에 10타 이상 더 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일단 프로님하고 오케이가 없어요. 골프를 치면 그리고 무조건 백티로 가야 돼. 아. 네. 아니 저는 이 거리 안 나는 사람은 억지로 막 백티 데려가고 그러진 않은데요. 우리 김프로님이 워낙 또 김프로님을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저 고도코의 9시 티어프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주식 고수로서 네. 이제 초대를 했다가 그때 치는 거 보니까 엄청 장타하시더라고요. 근데 장타면은 백티로 가야죠. 그날 레슨이 숏 아이언이었거든요. 나는 그럼 장타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새 아재들의 솔직담백한 골프 얘기.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방송을 할 수 없고, 여하튼 고도코 프로 세계적인 교수가를 모셨고 또 골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최영진 전문께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대가 좀 큰데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골프와 경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골프의 기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물론 이제 영국이다, 뭐 잉글랜드다, 스코틀랜드다 얘기는 많은데 고도코 프로님 어떻습니까? 네. 골프의 기원은 당연히 스코틀랜드에서 뭐 양치기들이 이렇게 목동들이 이렇게 네. 양을 치고 놀다가 그게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뭐 채 300년이 채 안 됐죠.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골프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골프의 기원을 알기보다는 우리나라 골프의 기원을 놓고 보면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시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귀족층의 이제 스포츠였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골프가 정말 붐이 일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US 오픈 우승하면서 저드랩 그거 네. 신발 딱 벗었을 때 발가락 아주 유명한 하얗게, 샷이잖아요. 예. 태극기 날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로 대중화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그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게 미국 LPGA 탑 랭킹 선수들 100명 중에 40명 이상이 한국 네. 선수와 한국계 선수들이에요. 요즘은 LPGA뿐만 아니라 KPGA도 미국에서 활약이 대단하더군요. 대단하죠.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한 것 정말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자, 최영진 전무님.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골프가 사랑을 받게 된 배경,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들이 좀 통계를 좀 저도 공부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벌써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한 520만 가까이 됩니다. 작년은 추정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국내 골프 시장이 성장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수요가 국내 수요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Z 세대와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분들이 이 골프 시장에 들어와서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뭐 골프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미 한 4,700개 정도의 골프존이 있습니다. 아, 저기 실내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죠. 예. 그러니까 이 스크린 골프 시장도 한 1.4조 정도 되는데 규모가 우리나라가 만든 시장이죠. 그건. 거의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일본 그리고 뭐 중국, 뭐 미국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만큼은 한국이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골프가 대중화됐다. 실제로 5,500만 인구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스포츠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을 한 80조 원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단일 종목으로는 한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미국 골프 인구도 꽤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2022년 현재 1,2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 수가 3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6배 정도.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한 4% 5%가 채 안 돼요. 네. 그 골퍼가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프로야구가 국기 스포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50만 중에 600만 명이 5,500만 거의 한 예. 5,500만 중에 그렇다 그러면 한 거의 한 10%. 11%가 11%.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기 스포츠는 골프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서요. 제가 이제 저도 골프를 좀 치는 편이니까 골프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댓글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뭐 자랑하냐. 뭐 그렇죠. 서민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Z 세대 그리고 이제 여성 골프가 증가되면서 골프도 좀 그 뭐라 그럴까 구력 그다음에 뭐 스크린 이용 여부 그리고 이제 필드 이용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 기관이 이 페르소나를 좀 나눠봤었어요. 네. 근데 페르소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하나는 스크린 골프형, 하나는 이제 필드형 이렇게 되면 이 골프를 막 시작한 비기너 그룹들이 스크린 골프를 많이 갈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오히려 비기너 그룹들이 필드를 많이 가요? 필드를 많이 가고요. 그리고 MG 그 여성분들이 사실 이 비기너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근데 스크린 러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계층들이 있는데 이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니,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친구도 현직 의사예요. 네네. 근데 스크린을 배우더라고. 근데 이 친구한테 야 스크린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필드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야 스크린 폰만 가져. 스크린 폰만 필드 나가면 스크린 폰만 가지. 필드 한번 나갔다 오면 스크린에서 자기가 이 게임에서 맨날 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스크린 온리. 실제로 골프를 치면서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필드에서 즐기는 분들은 그것을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크린 러버층은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되게 아까워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군요. 그리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바로 집 근처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또 술주 한잔 하면서 친한 친구들끼리 그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의 또 골프를 상당히 한국 시장이 만들어내고 하나의 있다는. 문화가 된 거죠. 예, 한국 시장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세계로 전파하고 있고. 어떠십니까? 뭐 특히 현업에 계시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프 저도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골프를 칠 때는 미국하고 이 문화가 너무 달라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골프 그렇죠. 치던 때도 있었고 골프장 한번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다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PGA에서도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내 골프장 중에 하나가 그런 골프장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경상도 지방에 골프 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골프 보통 한번 갔다 오면 거의 10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거를 절반으로 줄여도 9홀 플레이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제 PGA에서 권장하는 거는 새로운 골프 코스를 설계를 할 때 6홀 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게. 그래서 333. 6홀 아니면 12홀, 18홀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골프장이 생겼다 아 그러죠. 진짜 그러면은 6홀만 쳐도 재밌는 거 다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2시간이면 뭐 그렇죠. 갔다 왔다 뭐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오전이나 오후로 나눠서 칠 수 있을 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을 더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골프 시장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이 한국 골프 산업이 이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보면 이제 우리가 2021년에 한 27억 달러, 한 원화 기준으로 한 35조 된다고, 오. 아니 35조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골프 시장도 연평균으로 계속해서 한 4 내지 5%씩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스크린 골프 1.4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프장에서 한 6조 씁니다. 한국 골프장 몇 개나 돼요? 한국의 골프장이 그 2017년 정도에 한 150개 남짓됐는데 예. 지금 한 5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건설 중인 골프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는 골프 용품하고 의류 대한민국 시장이 5.7조입니다. 골프장에서 쓰는 돈 6조인데 골프 용품하고 의류에 쓰는 시장이 5.7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아니, 숫자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골프 웨어 그러니까 위에 떨이 아래 떨이 뭐 스타킹 뭐 다 합쳐서 통상 10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한 벌 가지고 한 시즌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김프로님 같은 분은 사실은 이런 어페어 시장에서는 우량 고객이 아닌 거고 정말 돈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재밌는 현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MZ 세대나 그 젊은 여성분들이 골프장을 가면서 옷을 2벌씩 사거나 3벌씩 사거나 갈아입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갈아입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올라가면 우리들은 내기를 하니까 퍼터를 막 재고 막 오바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퍼터에 올라가면 그냥 홀아웃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리니까. 목적 자체가 필드에 나가고 사진 찍고 같이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니까 이 골프 의류 시장에
어떻게 5.7조라는 규모가 될까라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 거품이 빠지긴 빠졌는데요. 아직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수장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요. 예, 확실히 많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프로야구 입장객이요. 프로야구 관람객.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2017년도더라고요. 그때 8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포텐셜하게 한국에서 프로야구 입장객이 800만 명 수준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골프 다니는 사람들 뭐 스크린 골프 이거 다 해가지고 800만 명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야구나 축구를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 옷을 사 입고 용품을 사고 그건 그냥 보는 거죠. 신발을 사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 저지도 사고 또 뭐 네. 그쪽에서 하는 굿즈를 사긴 사는데 그렇다고 내가 착용하고 플레이를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플레이를 없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그렇지만 저는 축구화도 없고 축구공도 없거든요 집에. 그런데 일단 골프를 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스크린 골프를 하더라도 좀 있으면 차려 골프 옷은 당연히 입고 그리고 골프화 신고 그리고 모자, 장갑, 장갑 그리고 용품. 거기다 이제 용품까지 한다 그러면 이 골프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스포츠 중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PXG 이런 브랜드들이 당연히 의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PXG는 원래 골프 클럽 브랜드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옷을 그렇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 브랜드를 따와서 한국에서 이 의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브랜드 단일 매출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갤러웨이라든가 텔러메이드 이런 것들이 한 1,600억 정도 매출이 되니까 한국 시장이 이 골프 시장에 있어서는 또 소비 형태가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골프 산업도 보니까 초고가가 호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클럽 브랜드인데 코오롱이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의류도. 그러니까 지금 뭐 말본이라든가 지포라든가 맥케이슨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상 거의 한국에서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들이 탑 10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뭐 28배 예를 들면 그 맥케이슨이 한 28배 말본이 한 7배 지포 4배 이런 정도로 신흥 브랜드들도 한국 시장에서 MZ나 여성분들의 그게 바로 검증을 패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패션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만의 좀 특이한 좀 약간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잖아요. 뭔가 누가 브랜드 좋아하고 누가 어떤 클럽 가지고 있고 어떤 옷 입는다 그러면 또 이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가 골프 업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이 용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모든 골프 용품들이 좀 약간은 한국 시장의 고객들이 약간 좀 호갱이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그 주로 이제 중장년 남성들이 골프를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손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가면은 옷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죠. 기지바지에 딱 그 체크 가라 있잖아요. 거긴데 용품 다 보면 벌이 늘리려고 일제 그 있잖아요. 고탄력 그거 있잖아요. 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골프장에 이 내장하는 그 고객들이 젊어지고 여성분들이 많아지니까 중년 아저씨들도 패션을 바꾸더라고. 그죠? 그래서 아마 풀 세트로 어느 매장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최소한 100몇십만 원씩 나올걸요. 의류만요. 의류만. 그렇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유 경제,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렌탈이 나와요? 이 골프 복장들도 사실은 이제 구입했을 때 부담이 있어서 렌탈 서비스도 지난 수년 동안 발전했었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앱에 보면 골프 관련된 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앱이라든가 혹은 이제 필드 예약 앱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다 거의 대부분 쓰시는데 뭐 스마트 스코어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는 골프 산업이 이 데이터 드리븐 돼서
다양하게 지금 젊은층들, 여성층들 그리고 기성층들에게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 그리고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좀 호객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 문화 콘텐츠 문화, 패션 산업들이 이런 형태로 사실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글로벌리 확장을 했던 걸 보면 골프 인구들 그리고 골프 산업들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한국 골프가 어떻게 보면 K 골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K 골프의 어떤 세계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한번 짚어주세요, 최정우님.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또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골프 산업에 일단 기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골프존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국내만 해도 한 4,700개 정도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스타디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너무 놀라운 숫자. 2021년에 연간 그 플레이 라운딩 수가 7천만 회가 넘습니다. 스크린 골프 네네네. 라운드가요. 이 7천만 회가 넘는 건 하루에 19만 회 정도가 라운딩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19만 회. 그리고 이 연습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뭐 GDR 서비스도 출시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전홈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사업에도 주력을 해서 일본 이미 한 400여 개 들어가 있고요. 중국에 150, 미국에 80개 넘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해서 한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내 시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500만 회 그 정도 시장인데 일본, 중국, 미국 또 다른 국가들까지 생각해보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뭐 동남아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문화, 놀이 문화를 어떻게 확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카카오가 또 플랫폼 강점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카카오 VX가 카카오와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또 골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재밌는 건 골프존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두 회사 모두 지금 공통점이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골프장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골프장 운영합니다. 실제 골프장. 네, 실제로 골프장 운영합니다. 그 골프존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안성, 구미, 천안에 골프장을 지금 골프존 운영하고 있고. 맞아요. 그 안성에 예전에 네네네. 안성 큐였는데 우리 회사에서 멤버십이었는데 안성 큐가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함양, 스카이뷰, 그 여주의 세라지오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세라지오. 오프라인 사업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또 골프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킬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고프로님 골프 공 만드는 회사 예를 들면 우리 필라가 인수한 회사 있잖아요. 그 큐시넷이요. 네. 타이틀 리스트. 네. 뭐 그런 정도의 뭐 캘러웨이 뭐 그리고 뭐죠? 그 캘러웨이 말고 제일 많이 하는 테일러메이드 이건 아디다스 거죠? 네, 테일러메이드 아디다스가 합병이 됐는데 그 중에 분사가 돼가지고 팔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테일러메이드가 사실 골프볼이란 게 그 결국에는 기술력이 그 커버거든요. 그 우레탄으로 만든 그 커버를 얼마나 얇게 탄성 있게 잘 만드느냐, 질기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골프공을 또 많이 만듭니다. 지금 입고 계신 브리지스톤도 타이어 회사잖아요. 예, 타이어 회사들이 그래서 골프공들을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 있을걸요. 그 무슨 흥하타이어에서 만든 그 볼 이름이 뭐죠? 세인트 나인. 그게 흥하타이어에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던롭에서 만든 또 스릭슨 볼이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타이어 회사들에서 그런 공을 만들고 공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변별력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고. 근데 참 아까 그 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 용품 시장 막 이렇게 굉장히 그 거품이 많이 껴 있고 그러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거품이 좀 앞으로는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카카오도 그렇고 골프존도 그렇고 이제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경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 기술을 개발한 그 스크린 골프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는
제가 느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골프존이 우리나라의 골프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정말 골프 대중화를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바깥에 있던 그 소위 인도어 연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왜 인도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웃도어 연습장인데 그 인도어 연습장들이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 실내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스크린화되죠. 예. 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워낙 그 테크놀로지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내에서 연습을 해도 이제는 실내에서 실제 날아가는 공을 안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추운 날 안 쳐도 되고 더운 날 안 쳐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좀 대형화 고급화돼 가고 있는 실내 연습장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웬만한 신축 아파트에는 다 부대 시설로 그걸 넣어버려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골프 용품 구매 기준으로 국내 탑 10 브랜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최전문님? 골프 브랜드 시장만 해도 규모가 아까 5.7조 정도 되고요.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개 정도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 많이 했습니다. 이 브랜드만 해도 150개가 있고 네. 이들 사이에서 흥망성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항은 골프 산업이 이 글로벌 경제 또 유동성 시장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성장만 할 것 같은 골프 산업이 작년 4, 4분기부터 사실상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매출도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1, 4분기에 조금씩 줄어요. 예, 의미 있는 축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의 그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흥국생명 사태도 있어서 예,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 경색 국면에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골프 시장을 상당히 좀 냉각시키는 경기 부분이 탄다는 얘기네요. 경기를 완전히 탑니다. 특히 MZ 세대들은 이 뭐 스크린 골프 또는 이제 테니스 이런 형태로 필드 가는 횟수에서 스크린이나 비용이 혹은 만만치 다른 않대요. 비용으로 그렇죠.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제가 골프 업장 그리고 백화점 업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연하게 좀 수치가 빠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원정 골프. 아, 그렇죠. 이 해외 원정 골프가 태국 4박 5일 가면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골프 하루 치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저 굉장히 싼 패키지들이 엄청 있잖아요. 싸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 30만 원은 그렇죠. 골프 치는데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으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뭐 36홀 이상을 칠 수가 있고. 무제한 라운딩. 그렇죠. 사실 저도 지난 겨울에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캠프를 했는데요. 캠프하는 동안 깜짝 놀랐어요. 네. 한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이 사람들. 라운딩, 한국 사람들. 라운딩? 예. 그냥 뭐 오전에 120명, 오후에 140명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받는 거기도 거죠? 이제 특수를 보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또 워낙 그렇게 또 많이 가는 거고 이렇게 몸을 터지듯이. 결국 이제 압축됐던 소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골프 좀 즐기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골프장 부킹도 어려졌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라운딩 비용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했어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근데 그동안 그렇죠.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가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 시장이 규모 있게 성장하다가 작년 4, 4분기부터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좀 빠지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원정 부분 때문에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브랜드 시장도 역시 경기를 좀 타서 고가 브랜드들은 좀 선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브랜드도 한 10에서 20% 정도 빠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클럽도 작년 3, 4분기까지만 해도 웨이팅 걸어놓고 클럽을 인기 있는 맞아요. 클럽들은 샀는데 지금은 웨이팅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아니면 매장 세일 충분히 나가요. 살 수도 있고 당근마켓 같은 2차 시장에서도 좋은 클럽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좀 저를 듣다 보니까 약간 슬픈 얘기인데요. 이렇게 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골프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중고 시장에 물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좀 근데 골프 업계도 약간 제 생각에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게 뭐 고프로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은 솔직히 이제 골프장 그레이드 따라서 그린피가 다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동네 퍼블에 가면 10불, 20불짜리도 있고 진짜 좋은 데는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을 그렇죠.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골프장이든 먼 골프장이든 가까운 골프장이 다 25에서 30이야.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부터 뭔가 좀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나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어차피 뭐 해외 나가는 골퍼들도 다시 이제 들여와야 되고 골프 업계에서도 좀 약간 충분히 반성할 때는 반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그린피나 이 그레이드가 좀 나눠져야 되는데 나눠져야 우리나라에는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니 예전에 조식 포함 9만 원짜리였는데 그렇죠. 예. 갔더니 25만 원인 거예요. 조식도 안 주고 하물며 물이 샤워도 못 들어오는데 하겠는데. 뭐 노를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이제 점차 조금 더 네. 양극화되면서 예. 대중성을 가진 골프장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 또 좀 베니핏도 그렇지만 좀 서비스도 좀 퀄리티가 훨씬 더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동안은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골프장도 사실은 건설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골프를 즐기려 하는 그 수요 대비 골프장이 공급이 따라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골프장도 공급과의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골프장을 또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짓고 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수요가 줄고 또 국내 그렇죠. 수요 중에 그리고 해외 회원권 값이 수요도 떨어지고.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여기서 좀 골프장에 대한 팁을 하나 고덕호 프로님께 좀 어떤 골프장에 가면 골프 코스라고 써 있대 GC라고 돼 있고 네. 어떤 골프장에 가면 CC 컨트리 네. 클럽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 분간이 컨트리 클럽은 이런 주로 이제 회원제 그런 클럽뿐만 아니라 네. 보통 미국에서 컨트리 클럽이라는 개념은 골프, 승마, 테니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 그 다양한 안에 스포츠. 다 뭐가 그 회원제들끼리 노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있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컨트리 클럽 개념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컨트리 클럽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실 고작 가서 골프만 치는 건데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름만 봐도 이게 골프 클럽으로 돼 있으면 아 여긴 퍼블릭이구나 대중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골프 클럽이나 아니면 골프 코스라고 이렇게 GC로 쓰는데 그 이름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좀 혼용되고 있습니다. 컨트리 클럽은 진짜 그들만의 어떤 네. 그런 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컨트리 클럽을 지향하는 데들이 몇 군데 생기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익스클루시브하게. 네. 네. 최저문이 네. 컨트리 클럽을 지향하는 골프장 하나 그룹 있잖아요. 제이드 페리스. 네. 원래 그 저희 한화 클래식에 네. 좀 관련이 있으셨던 적이 있지 오래 않으셨나요? 전에는 중계도 했었고요. 네네. 예, 중계도 했었고 이 제이드 팰리스 옮기고 나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중계는 안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 아마 다시 또 중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 클래식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역대 우승자들도 그렇고 제가 중계했던 대회들이라서 많이 기억을 네. 합니다. 굉장히 코스를 어렵게 셋업을 해놔가지고 실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죠. 러프가 길고 그래가지고 작년 대회 중에서 저희가 러프를 좀 안 잘랐었는데 네. 작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서 네. 저희 한화 클래식이 상금이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유일하게 오버타가 그렇죠. 우승을 하는 아 그런 또 전대비문 그래요. 전대비문에 근데 한화 클래식을 그 전에 그 저기 그 충남 거기가 태안이요, 골든비치였어요. 태안에 태안에서 골든베이. 예. 골든베이에서 할 때 그때도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그 해부터 러프를 엄청 키웠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런 문화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도전 네? 의리 그런 한번 게 고생.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에 그 LPGA 투어를 뛰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투어 선수 생활을 할까 했었대요. 네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장정 선수도 그렇고 지금 해설하고 아, 있는 장정. 한의원 선수도 네. 그렇고 이 선수들이 프로암 연습 거기 라운드를 갔다가. 치고 나서 그 식사하는데 후배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데서 해? 저 러프 안 깎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자 그냥. 네, 그래서 한국에 딱 와서 쳐봤더니 야 이런 데서 골프 코스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선 탈락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방송을 시작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코스 셋업으로 하나그룹 유명합니다. 골프장에 제가 그 감동이 있었던 거는 네.
그 맥주 먹을 때 네. 우리 다금바리 한 그릇 한 접시 시키잖아요. 네? 여기서 다금바리라 하면 은갈치, 안갈치 아니고 멸치죠, 멸치를 멸치. 통상 아재들은 다금바리라고 무료로 제공되는 멸치. 야, 그 멸치를 죽방 멸치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다금바리. 죽방 멸치를요. 야, 맛있더라고. 정말 저희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좋은 커요. 이미지를 갖고 계시네요. 일단 크고 맛있었어요. 자, 그룹 얘기가 나와서 하나그룹에서 이번에 LPGA 미국에서 네네. 비교적 큰 대회 그것도 국가대항전 스폰서를 하시더군요. 네네. 예, 저희가 이번에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화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이라고 하는 대회를 좀 스폰하게 됐습니다. 8개 국가의 대표 선수들 4명씩 선발을 해서 하는 국가대항전. 국가대항전. 네, 국가대항전 형격을 띄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스포츠 관련해서는 다양한 좀 스폰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제 제이드 팰리스에서 열리는 이제 하나 클래식은 저희가 11년째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스포츠뿐만 아니라 하나생명에서는 e스포츠라고 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이제 e스포츠단도 운영을 해서 그들하고 좀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2018년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는 성화봉 아시죠? 성화봉. 네. 그 저희가 만든 겁니다. 한화 방산. 이 불에 꺼지지 않는 성화봉. 하긴 그 하나가 해야 되겠네. 그거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 성화봉을 제작했고 사실 이거 지금 몇 개는 사실 저희가 좀 VIP로 제작을 해서 네. 중요한 글로벌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네, 안 꺼져요? 이거 안 꺼지죠. 근데 2018년 동계올림픽 때 들었던 성화봉이라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선물로 제공이 됐던 적도 있고 사실 이런 스포츠가 결국은 고객분들하고 소통하는데 가장 좀 좋은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관련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던 그 대회를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는 잘 아시지만 잭 니클라우스 거기서 네. 한국 팀이 우승했잖아요. 한국 팀이 우승했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19년, 20년, 21년 쉬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UA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스폰을 했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스폰을 그럼 앞으로는 계속 스폰 하나요? 네, 다음 저희- 대회가 한국에서 다음 대회는 저희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딩 파크라고 하는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하딩이라는 분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좀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기로도 그 워렌 하딩이라는 그 대통령이 그 이 골프 코스가 1925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아주 오래된 초창기 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골프 광이었대요. 인기는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골프를 열심히 치셨나?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전부 다 골프 광이잖아요. 네네. 뭐 타이거 우즈 불러다가 같이 공치고 뭐 어디 그 휴가 때는 내가 오바마가 뭐 100개 치고 간 골프장 하와이 가면 막 써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골프를 대통령이지만은 나는 골프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초가 거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닌가 싶었는데 그 훨씬 전이었네요. 워렌 대통령이 하딩이라는. 있었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 파크라고 하는 데서 이번에 이제 대회를 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계 남녀 투어를 대표하는 게 남성은 이제 PGA, 네. 그다음에 여성은 LPGA 이렇게 골프 이벤트 대회지 않습니까? 총 4개 대회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PGA는 라이더컵하고 프레지던트 컵, 국가대항전. 라이더컵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그렇죠. 남자 프로 선수들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 세계 최고의 사실 좀 권위죠. 대륙대항전이고 그다음에 여기 프레지던트 컵은 미국과 비유럽권 선수들 이렇게 해서 하는 남자 대회. 남자 대회. 예, 이거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LPGA는 솔하임컵하고 우리 지금 이번에 저희 한화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딱두 대회 개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총 4개. 솔라임컵밖에 없었죠 그동안. 미국하고 유럽 대회였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대회가 생기면서 이게 8개국이 출전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올림픽에도 골프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박인비 선수가 네네네. 금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골프 못 치는 국가들도 다 출전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올림픽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 진짜 잘 치는 국가 8개 국가니까 그렇죠. 예. 이 약간 피파로 치면은 월드컵 같은 그런 월드컵 야구로 치면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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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국가들 간의 컴피티션에서 1, 2, 3, 4, 5, 6, 7, 8을 가르는. 그러니까 8개의 그렇죠. 네. 출전국의 상위 순위 1, 2, 3, 4 등이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이번에 우리 한국 대표팀은 누가 나와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LPGA 선수들이 워낙 잘 치시는 데다가 팬클럽들이 와 또 그 장난 아니더군요. 에? 고진영 팬클럽 또 뭐 전인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네. 경기인 게 뭐냐면 사실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갤러리들이 되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네. 플레이할 때. 네. 근데 이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실제로 갤러리들이 응원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즘 골프 문화 많이 바뀌더라고 그렇게. 응원하도록 그렇죠. 권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또 한편 또 관전하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몇 년 전에 프레지던트 컵이 열렸잖아요. 네. 프레지던트 컵 열렸을 때 진짜 막 세계에서 각국에서 막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막 그날 한 거의 하루 관람객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들어왔던 것 그게 같아요. 잭 니클라우스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프레지던트 컵도 굉장히 큰 흥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 열렸던 그 인터내셔널 컵도 사람들이 좀 약간 생소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이렇게 팀 매치를 하다 보니까 이건 매치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뭐 거의 월드컵 수준으로 아마 응원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방식이 일반 골프랑 조금 우리가 즐기는 골프랑 좀 다릅니다. 통상은 그 LPGA 하면 둘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쭉 가리잖아요. 스트로크 게임을 네, 하죠. 스트로크 게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예선에서는 각국에서 지금 8개 국가니까 각국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2대2로 매치를 합니다. 각자 공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는 포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중결승부터는 이 국가 대 국가로 이 매치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팀에 속한 2명의 선수가 한 개의 공을 가지고 번갈아서 치는 그 포섬 게임.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줘. 포볼이 있고 포섬이 있고 헷갈리더라고요. 포볼은 뭐냐면 예선에서 이제 포볼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이 4개예요. 4사람이서 공을 치는데 둘 이제 상대 팀이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공으로 플레이를 해서 홀아웃까지 하는 거예요. 그 스코어 둘 중에 좋은 스코어들끼리 서로 견줘서 이제 그 홀의 승패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작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편이다. 그러면 일단 좀 안전하게 딱 뭐 파원 시킬 수 있게 공략을 하고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볼 게임이고요. 그게 이제 상대 같은 편을 좀 약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프레셔가 덜한데 진짜 프레셔가 많은 게임은 포섬 게임이에요. 예. 공 하나 가지고 혹시 그 고교동창 골프 보세요? 네네네. SNS는 봤죠. 그거 예. 보면은 공 하나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치잖아요. 이게 공 내가 티샷을 예를 들어서 뭐 벙커에 보냈는데 내 파트너가 그걸 그린에 잘 올려놔서 붙였는데 그걸 또 내가 또 실수해서 못 넣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프레셔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바로 준결승부터 하는 네. 국가 대항 국가 매치에서 네. 저희가 이제 포섬 경기를 하고 또 싱글 매치 플레이를 또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다른 대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응원하는 재미, 우리나라 응원하는 재미, 또 이런 다른 방식에 대해서 또 즐겨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하나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하딩 파크라는 그 골프장 자체가 그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골프장이지만은 거기서 굵직굵직한 대회가 많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멤버십 그리고 멤버십 중에서도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데서 해야지만 그게 고급 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은 퍼블릭 골프장에서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퍼블릭 골프장이 보면 세계 100대 골프장 안에 들어가고 막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아요. 여기서도 전에 그 엑센처 매치 플레이도 여기서 열렸었고 네. 프레지던트 컵도 열린 적이 어허. 있고 또 PGA 챔피언십도 열렸었고 그러니까 아주 메이저 코스들을 제가 알기로는 하딩 파크라는 데가 이런 코스를 이제 뮤니시펄 코스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그 퍼블릭 코스 중에서 미국 탑10 안에 드는 아주 명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골프장에 가면은 그 카운티에 있는 사람은 매우 싸게 주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 시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싸게 주고. 음. 아니 저도 이제 저 골프를 영구에 유학할 때 배웠거든요. 98년도에. 근데 거기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장 싼 운동이 골프였어요. 왜냐하면 학생 디스카운트 하니까 그때 돈으로 8파운드? 근데 나쁘지 않아요. 골프장이.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그랬더니 2차 대전 때 워낙 많은 사람이 죽은 데다가 아하. 워낙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진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거의 뭐 그냥 그림만 만들면 골프장이잖아요. 그렇죠. 초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고 퍼블릭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 건강에 증진하려고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골프 산업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국민 정서상 골프가 되게 막 약간 고급 스포츠 같고 또 사치 스포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전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골프 인구가 전 인구의 한 11% 이상 즐기고 있고 다만 조금 골프 산업계들이 조금 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골프 인구의 좀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멤버십들이 어쩔 수 없지만 좀 퍼블릭 서비스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좀 발전해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인구가 젊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꼭 필드에 가지 않더라도 뭐 스크린으로 즐기는 방법도 있고 또 필드를 가더라도 뭐 퍼블릭에서 훨씬 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6홀 칠 수도 있고 뭐 네. 9홀 칠 수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 뭐 그 3홀짜리 이런 또 연습장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해졌고 파3. 예, 파3 그런 골프장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 한화 인터내셔널 크라운을 좀 보면서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한국 말고. 한국 말고도 미국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본, 스웨덴, 태국, 잉글랜드, 호주 그리고 중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시아 국가가 한 5국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 특히 이제 LPGA 여성 골퍼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시아 강세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그 참가 나라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한데 중국에 그래도 펑샨샨 그 있잖아요. 펑샨샨 이후에는 그렇게 펑샨샨 리타이어 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레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옛날 대만에 좀 유명한 선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만도 있었고 청년이. 청년이도 그렇고. 청년이가 있었죠. 근데 아무튼 지금 참가한 나라들 보니까 그래도 다 특히 요즘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네. 태국이 다크호스예요. 태국이요? 예. 저희 지금 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결승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저는 한국, 미국, 태국 이렇게 세 삼강. 나라입니다. 예. 태국 선수들이 요즘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강세고. 태국 여성 선수들이 예. 한국에 자극받아서 그런 건지. 아 그리고 태국이란 나라가 워낙 골프 뭐 우리 저 골프 여행 갈 때 태국 많이 가듯이 골프장이 워낙 많고 이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그 태국 선수들이 동남아 투어나 이런 데서는 태국 선수들의 강세가 한 10년 전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느껴졌었어요. 뭐 중국에서 2부 투어 같은 거 대회 갔다 오면은 전부 다 선수들이 와 태국에 나온 애들 보면 다 주따누간 저리 가라예요. 막 그런 선수들이 요즘 막 이제 그 LPGA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국 선수들 앞으로도 한동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태국 선수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골프 전문가이신 고덕구 프로님이 여성 이렇게 말씀 태국 주시니까 세죠. 이번 대회에 제가 태국 선수들 한번 네. 졸졸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덕호 프로님 그리고 최영진 전무님과 한국의 골프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즐거운 골프에 대한 이런저런 팁도 여러분께 좀 드려봤는데 어쨌든 하나골프가 오랜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8개 국가 LPGA 선수 상위 랭커들을 모시고 이런 중요한 골프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2연패 한번 해주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이렇게 셋이서 처음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3프로 TV 나와서 투자 얘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골프 얘기 뭐 한참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제가 금융회사 전무라는 그런 직책에 맞게 좀 투자에 대한 얘기도 또
심도 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덕구 프로님. 저도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 와서 저는 참 그 여의도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래서 이렇게 3프로 덕에 이렇게 여의도까지 오게 돼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도 3프로 TV 애청자잖아요. 예. 근데 골프하고 주식하고도 많이 이렇게 좀 닮아 비슷하죠? 있는 점도 좀 비슷해요.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거 이렇게 같이 엮어서 네. 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골프가 안 되는 101가지 이유 아십니까? 골프가 안 되는 네. 101가지. 첫 번째는 연습을 안 해서, 두 번째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세 번째는 동반자 때문에, 네 번째는 뭐 어젯밤에 음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101번째가 이상하게 안 되네. 주식도 그렇죠. 나 오늘 왜 이러지? 이거 주식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식을 딱 마음을 비워놓고서 또 골프 같은 여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감을 하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